지위가 높아질수록 말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며 본 인간의 진실이었고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기준이었다. 높은 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식당 아주머니에게 오늘도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점은 오직 하나였다. 그들은 지위를 말로 드러내지 않았다. 진짜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며 상대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반면 겉으로만 공손한 사람도 많았다. 상사 앞에서는 허리를 깊게 숙이다가도 뒤돌아서면 무표정하게 반말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태도는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오래 못 가겠구나. 묘하게도 그 예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말투 속에 숨은 본심을 알아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옆에 남지 않았다. 현대조직 심리학에서도 말투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직원이 상사로부터 존중감을 느끼면 작업 효율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을 흘린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숫자보다 더 확실한 장면들이 보였다. 말투가 부드러운 리더 곁에는 늘 사람이 모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반대로 말이 거칠고 명령만 앞세우는 사람의 주변은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분위기가 흔들렸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일하는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기운이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엔 그걸 잘 몰랐다. 목소리를 높여야 현장이 움직이고 힘을 실어 내리쳐야 속도가 붙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은 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말투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시청자인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말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상사에게만 공손하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반말을 던지지 않는가?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조직, 일,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까지도 바꾸게 될 것이다. 말투는 태도의 그림자다. 진심은 숨기려 해도 말끝에서 새어나온다. 그리고 그 작은 흔적 하나가 한 사람의 평판을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만든다. 이것이 내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진짜 공손함의 시작이었다. 새벽 공장의 공기는 늘 차갑고 묵직했다. 기계가 쉬는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금속이 울리는 미세한 떨림이 들려왔고 한밤중에 식은 철 냄새가 공기 깊숙이 배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색 하늘 아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우리는 하루의 준비를 위해 공장 한 구석에서 커피 한 모금으로 몸을 깨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낯선 발걸음이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헌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본사에서도 이름만으로 권위를 가진 고위 간부였다. 하지만 그는 말끔한 양복 대신 오래된 작업복을 걸친 채 새벽 냄새 속으로 스며들듯 내려왔다. 그가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나는 순간 숨을 고르게 됐다. 높은 지위의 사람은 언제나 특별한 기운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연 순간 그 기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마치 우리에게 존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인사처럼. 그리고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다. 그 속엔 따끈한 커피가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손길은 이상할 만큼 깊게 가슴에 박혔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이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뭔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술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인부들은 그날따라 조금 더 빠릿하게 몸을 움직였다.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으로 실제로 보았다. 존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 동기인지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도 명령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가
바로 공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간부를 나는 오래 지켜봤다. 회의실에서든 현장에서든 그는 말투가 변하지 않았다. 사장에게도 신입 직원에게도 똑같이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다. 눈빛에 온기가 있었고 표정엔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늘 웃었다. 피곤하던 표정이 풀렸고 다들 스스로 일을 찾아 움직였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말투를 다시 생각했다. 예의 있는 말투와 진심이 담긴 말투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존중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하지 않는다. 새벽 어둠 속에서 커피를 건네던 그 순간처럼 나중에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말은 마음의 무게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의 새벽 한 잔의 커피가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2명의 소장을 처음 만난 건 내가 아직 20대 후반, 세상과 현장 모두가 거칠게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똑같은 경력,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말투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극명하게 갈렸다. 첫 번째 소장은 누구를 부르든 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투를 썼다. 막내였던 나에게조차 정 과장님, 이 부분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말했다. 그 말투는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사람의 말끝에는 늘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반면 다른 소장은 정반대였다. 그는 항상 반말로 명령하듯 말했다. 야, 이거 빨리 해. 그렇게밖에 못해? 그의 말투는 현장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꽂혔다. 그는 그걸 현장형 리더십이라 믿었고 거친 태도가 능력의 증명이라고 착각했다. 처음엔 나도 그에게 더 현장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소리를 쳐야 일이 돌아가고 압박을 줘야 속도가 붙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달이 지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예의를 지키던 첫 번째 소장의 현장에는 늘 웃음소리가 있었다.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서로 먼저 나서 도움을 주었고 기술을 아끼지 않고 공유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줄줄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일정은 오히려 당겨졌고 품질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를 일하기 편한 소장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반면 반말을 일삼던 소장의 현장은 달랐다. 사람들은 시키는 일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 도우려 하지 않았고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그건 제 일 아닙니다 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렸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눈치를 받고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불씨가 되어 현장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결국 일정은 밀렸고 클레임은 산처럼 쌓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공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인간관계에서도 복리가 존재했다. 오늘의 작은 존중이 내일의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몇 달 뒤 조직의 성과로 되돌아왔다. 첫 번째 소장이 쌓아올린 존중의 이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결과로 증명되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사업을 키우며 수많은 리더를 봤다. 실력은 비슷해도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한결같았다. 아무리 바빠도 예의를 지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말투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충성했다. 진심이 없는 명령은 복종을 만들지만 존중은 헌신을 만든다. 나중에 공손했던 첫 번째 소장은 회사의 핵심 리더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서 힘들어도 배운다며 스스로 따랐다. 반면 반말로 지시하던 소장은 아무도 남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실력은 있었지만 신뢰를 잃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가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언제나 말투였다. 나는 그때부터 모든 관계를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내일 어떤 사람을 남길지, 어떤 기회로 돌아올지 생각했다. 존중을 베푸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복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다. 사람의 본색은 어디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날까? 내가 평생을 회의실과 현장, 협상 테이블에서 보냈지만 가장 솔직한 인간의 얼굴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나타났다. 젊은 시절 중요한 계약이 걸린 날이면 우리는 을지로의 한정식집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표정은 회의실에서 보던 그것과 묘하게 달라졌다. 얼굴의 긴장이 풀리는 대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 진심에 가까워졌다. 그날 나는 오래 잊히지 않는 두 장면을 보았다. 첫 번째 장면의 주인공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협력사 대표였다. 그는 평소 품격 있는 기업인으로 언론에 소개되곤 했고 누구 앞에서나 부드럽고 점잖은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 그의 말투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음식을 올리자 그는 무표정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식었잖아. 다시 가져와. 고맙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술이 들어가자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빨리 가져오라니까.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은 회의실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드러나는구나. 반대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임원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오늘 처음 오셨죠? 편하게 드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고 종업원이 음식을 내올 때마다 항상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투는 계산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그 젊은 임원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었다. 식사 자리는 무섭다. 사람의 이익이 가장 낮은 순간 인간의 본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비서에게 반말하는 사람, 술을 따르는 순서를 따지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고 그들 대부분은 결국 조직의 문제를 남겼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말로 따르지 않았다. 태도로 존경했다. 나는 내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식사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말해준다. 그 한 번의 행동이 10년 경력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회식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존중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다. 요즘 세상은 더 얇아졌다. 메신저 한 줄이면 대화가 끝나고 화면 너머로만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니 말 한마디의 기운과 진심을 느끼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리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매일 생각해라. 계산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말투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이를 비추는 철학이다. 힘이 있을 때도 겸손한 사람, 바빠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 부른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의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를 말했는가?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마지막 철학이다. 말은 운명이 된다.